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를 준사군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복귀 되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그리고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병대 준사군 체제 개편. 2025년 마지막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개편 방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준사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 군 총장에게 준하는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안 장관은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의 작전 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은 2028년 내에 작전권을 원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해병 2사단은 평시작전권만 해병대로 넘어가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직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아울러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안 장관은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국군조직법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합참을 비롯한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2040년엔 의사가 11,000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근거로 정부는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벌써부터 이번엔 뭔가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된다면 가장 먼저 만날 장애물은 의사단체의 반발입니다. 의사가 10,000명 넘게 부족해질 거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전망이 나오자마자 대한의사협회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역행하는 정책과 제도가 제2의 의료 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부족 의사수 추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제2의 의료 사태란 표현은 또 한 번의 의정 갈등 뇌관을 품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을 넘으면 이번엔 의사수 증가가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 필수 의료 강화입니다. 더 늘린 의사 자원들이 자연스레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만 양성할 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보상 분야의 수가 인하 재원을 활용하여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안착하는 것도 성공적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2027학년도 대입에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공공의대는 2029년에나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의 의정 갈등을 거쳤지만 지난 10월에 또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대 증원을 다시 추진한다면 임계점에 다다른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가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환율 여파에 석유류 가격이 6% 넘게 뛰었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4%가량 올랐는데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웃돌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57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습니다. 12월 물가를 끌어올린 건 석유류였습니다. 고환율 여파에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10%, 5% 넘게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이 6%가량 뛰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이번 달에는 석유류 가격이 지난달 5.9%에서 6.1%로 환율 상승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환율 영향을 받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8% 올라 2024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2.8% 올랐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까지 포함해 집계된 2025년 연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1%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의 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농축수산물 2.4%, 공업제품 1.9%, 서비스 2.2% 등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2.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올해도 폭염과 폭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113년 사이 폭염 일수는 2배, 열대야 일수는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191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13년간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당 0.21도씩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10년대 평균 12도였던 기온은 2010년대 13.9도로 올라 100년 사이 1.9도 상승했는데 2020년대에는 14.8도로 불과 10여 년 만에 0.9도나 급등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2020년대 폭염일수는 16.9일, 열대야일수는 28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1910년대와 비교하면 폭염일수는 2.2배, 열대야는 4.2배 늘었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날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강 수량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진 만큼 대응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변화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과학 기반의 여러 가지 감시와 예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국가 정책에 지원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열대야주의보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지는 재난성 폭우에 대해서는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 발송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